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조금 느리지만 서민에 발의되어준 무궁화호 열차가 수익성을 이유로 운행 구간이 대폭 줄거나 사라졌습니다. 울산 덕하역과 서생역, 남창역도 더 이상 무궁화호 열차가 서지 않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울주군과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하던 남창역입니다. 28일 동해선 광역전철 연장 개통으로 이 무궁화호는 더 이상 이곳 남창역에 서지 않습니다. 덕하역과 서생역도 마찬가지. 대신 이들 역사에는 울산과 부산을 오가는 광역전철만 정차하게 됩니다. 기존의 남창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경주나 대구를 가던 사람들은 광역전철을 타고 태화강역에 내린 뒤 다시 무궁화호로 갈아타야 하는데 벌써부터 불만이 나옵니다. 기본이 열차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중추 열차 도로 길이거든요. 그걸 말이야 뺏겨내고 날아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가 빼낸다는 것은 안 되죠. 그거는 기본이 철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전철이지요. 남창역 인근 주민들은 주민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정차를 결정한 코레일을 비난하며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식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요하죠. 간들고 사람들이 많이 중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국가산단 온상공단이 있죠. 또 운전도 있지요. 우리는 그까지 가면 30-40분 걸린단 말입니다. 울산 태화강역까지 가려고 하면요. 주민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긴급히 울산을 찾은 코레일 측은 무궁화호 열차의 남창역 무정차는 최근이 아닌 지난 2000년 철도 운행 계획 당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태화강에서 보전까지는 전동 열차만 다니는 걸로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열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서고 뭐고가 없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를 해서 공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고 해서 내려온 거예요. 코레일 측의 주장대로라면 일찌감치 결정된 사안을 울산시와 울주군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20년 넘게 몰랐거나 방관한 셈입니다. 되게 죄송하고 울주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장서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건 관철시켜야 된다는. 다만 코레일은 애초 남창역과 같이 광역전철만 운행하기로 돼 있던 부산 기장역과 신해운역은 지난 2016년 무궁화호 열차도 정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코레일이 특정 지역만 배려했다는 논란과 함께 울산시와 울주군,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울주군수와 일부 시군 의원들이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식을 보이콧하고 주민들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동해선 광역전철 연장 개통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에 착공에 들어간 지 18년 만에 지방도시 최초로 개통되는 광역전철은 울산과 부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해 수백만 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과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생활권 구축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울산으로 거듭나고 유동인구가 머무르는 관광도시 울산으로 변모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울산 발전의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울산시 최고의 시정으로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이 선정됐습니다. 울산시가 지난달 시민과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시정 베스트5를 설문조사한 결과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이 1위로 선정됐고 수소 이동수단산업 기반 조성과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 확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정부 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도 시정 베스트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22년 10월에 첫 운행을 시작해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북구 호계역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폐역했습니다. 호계역은 어젯밤 11시 8분 부전역으로 향하는 무궁화 열차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설 북울산역이 북구 지역 철도역의 업무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 상공회의소의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LH의 입주 승인을 받기 위해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은 중구에 있는 혁신도시가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울산공항과 동해남부선 등과도 인접해 많은 기업인들이 오가는 상공회의소 위치로 가장 적합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혁신도시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절곶과 대왕암의 새해 해맞이 행사 취소에 이어 중구의 하멀루 해맞이 행사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중구청은 하멀루 해맞이 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과 중구문화원은 행사는 취소됐지만 하멀루에 일부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달 들어 울산 지역에 10건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전파 의심 사례에 중증 병상도 일시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경 기자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북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20명 넘는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어 주말간에는 북구의 한 중소기업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이달 들어 울산에 발생한 집단 감염만 10건입니다. 경로당을 시작으로 가족 모임과 교회,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 대상도 다양합니다. 산발적인 거, 예를 들면 격리 중이거나 이런 데서 이제 자꾸 나온다고 봐야죠. 그게 한 2주 이어져야 돼. 예. 여기에 지난 24일 울산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20대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가족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미크론 전파가 의심되고 있는 탓입니다. 방역당국은 가족 2명의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현상도 문제입니다. 현재 가용 가능한 울산의 중증 병상은 2개에 불과합니다. 오는 31일 울산대병원에 35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지만 이전까진 일시적인 병상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를 타 지역에 전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만큼 병상 부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울산 지역의 배달 주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관련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 도시환경 브리프를 통해 지난해 울산 지역 배달 주문 건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9% 증가했으며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배달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안전운행 홍보 캠페인이 필요하고 민관이 협력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와 규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초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석유 제품, 선박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한 115.7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 150, 석유 제품 144,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142.4로 울산의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에 따른 글로벌 수입 수요 증가가 해당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어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산업통상부의 제2차 기본계획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의 한시적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됐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동 건의서에는 제2차 기본계획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시민들을 찾아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가 이달 말부터 추가로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국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15인승 버스 3대를 구입해 상담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고 울산광역시와 동구,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남구가 2018년부터, 북구가 2019년부터 이동 상담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기획조정과 감사 분야 시정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회전기계 기술력 향상을 통해 원가 절감을 이끈 미래텍 서종학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부 장관 표창은 HNC 이영호 대표이사와 유예지, 윤혜진 대표가 수상했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박창호 씨가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립고등학교인 3.1여고가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선정하고 학교 이전 등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립고인 울산고는 학교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서남동에 있는 3.1여자고등학교. 1993년 개교한 3.1여고는 지난해 교육부 건물 정밀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 수준인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2023학년도까지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 재단 측은 개축과 이전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개축하려면 국유지인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하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재정 기여자를 선정하고 미납된 변상금 30여억 원을 납부하는 등 학교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월 중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진과 이사장을 꾸리고 학교 이전 신축이나 개축 문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축 또는 이전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님들 다 오늘 선임되시가지고 오시면 아마 1월 달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개축보다는 북구 등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울산고 학교 이전 문제는 6개월째 진척이 없습니다. 학교 재단 측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지난 7월 초 관련 용역 결과를 내놨지만 국토부가 부지 용도 변경 문제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거기에 따라서 이 용도가 지정돼 있어가지고 학교 용지를 좀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학교 노후화와 일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수년에 걸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고. 재단은 2024년 개교 70주년을 맞춰 학교 이전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지만 혁신도시 내 이전이 불투명해지고 중군의 다른 이전 부지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내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의 평균 단가를 50원 인상하고 취약계층 휴일급식비 단가도 1,500원 인상에 지원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어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증액과 학교 부지를 무상 제공해 지역사회 공동시설을 짓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정업무 처리 방식 개선 등 3대 과제의 2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정상화 기본계획을 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과제는 지원체제 구축과 공감대 형성, 행정업무 처리 방식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현장 점검 강화와 우수 사례 확산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을 재구조화해 구성원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기초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87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국토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울주군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울주군은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울주군 인구 유입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청이 올해에만 16개 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표창을 시장으로 중앙부처 평가 9개와 울산시 평가 5개, 외부기관 평가에서 2개 등을 각각 수상했으며 재정 인센티브 사업비 8억 3,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434억 원을 확보해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과 여천천 산책로 확장 등 각종 주민 편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를 던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과 과도 등 흉기를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져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